예, 안녕하세요. 엑스버 제이입니다. 지금 한 20분 정도 주행할 거고요. 이 로컬 도로 통해 가지고 고속도로 탔다가 다시 로컬로 빠져나갈 거예요. 그 가는 길에 FSD 실시간 중계를 중심으로 얘기할 예정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스탑 사인 지나고 이게 집들 사이길이다 보니까 중앙선이 없어요. 라인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우측에 붙어서 가죠. 양쪽에 차들이 빠르게 달리고 있어서 항상 나갈 때 조심스럽게 이렇게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리고 가요. 그리고 FSD 자체가 사람이 시야보다 넓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사고를 예방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예, 항상 조심하고.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바로 좌회전 하자마자 바로 우회전을 하거든요. 원래는 이 두 번째 차선을 타야 돼요. 지금은 이거는 잘못한 거고요. 그럼 이렇게 잘못 탔을 때 그 FSD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우측에 차가 지금 두 대가 있거든요. 결국엔 좌회전을 하면서 이 두 대도 피해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아마 신호가 바뀔 거니까 직진 차량은 없겠지만 이 두 대를 피해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뒤에 또 차량이 오죠. 과연 여기서 어떻게 잘 대처해서 빠져나갈지 한번 볼게요. 이런 걸 대처를 못하면 결국 길을 못 찾고 다음 길로 가야 돼요. 여기서 이제 결국에는 지금 옆에 차가 오니까 못 갔어요.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이 앞으로 이렇게 좀 들어가려 하든지 옆에 차를 보내고 가든지, 예, 그럴 것 같거든요. 이제 신호가 바뀔 거예요. 저기 보면 온 레드에서는 못 가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되는 부분이긴 하죠. 근데 사람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얘도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은 보완되고 좀 더 세련되어야 하는 부분은 맞아요. 차선이 이 밑에 차선에 보면 어디로 가는지 라인 마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읽을 수 있으면 이런 실수는 안 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런 실수를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더 교통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건 결국 파라메타랑 관련이 있어요. 지금 여기도 지금 405로 지금 빠져나가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405 빠져나가는 길이 요 양쪽 두 쪽인데, 오른쪽이 노스 북쪽으로 가는 거고 왼쪽이 사우스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사우스로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끼어들었죠. 이게 허리 모드다 보니까, 허리 모드는 항상 어떻게든 빠르게 가다가 끼어들더라도 차선 변경하는 습성이 강해요. 그렇다고 무리하는 건 아니에요. 무리하진 않아요. 아까도 실수를 했지만 무리해서 끼어들진 않잖아요. 예, 무리해서 끼어들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집중해서 보는 것도 중요해요. 예. 모든 게 한 번에 다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끼어들 때도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옆에 있는 차가 내가 어느 지점으로 끼어들지를 판단을 할 때 옆에 있는 차량 속도와 움직임을 보고 옆에 있는 차가 좀 머뭇거리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그 순간에 가속을 해서 끼어들듯이 얘도 마찬가지로 행동을 해요. 제가 설명을 하다 보면은 고개를 조금씩 이렇게 돌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 전방을 주시하라고 경고가 와요. 그래서 핸들을 잡으라고요. 예. 요게 이제 없어지는 순간이 아니면 요 경고 메시지가 줄어들면은 그거는 unsupervised로 가는 길이다라고 보면 돼요. 조금 자기도 모르게 저도 조금씩 느끼는데 조금씩 굉장히 조심스럽게 완화가 돼요. 그렇다고 지금 막 눈에 띄게 완화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핸즈프리에서 처음 도입됐을 때 12.5였나요? 4였나요? 그때랑 비교해보면 많이 완화가 되긴 했어요. 많이 완화가 되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이게 줄어들어야 돼요. 줄어들기 시작할 때가 이제 언슈퍼바이즈로 본격화되는 단계인 거예요. 지금 이 도로는 405 도로고요. 도로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많이 흔들리고 일단 소음도 강하고 이게 허리 모드를 사용하면은 기본적으로 출구가 4, 5마일 이내에 있지 않으면은 거의 1차선을 무조건 와요. 제 차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같은 경우 여기 왼쪽에 카플레인을 달릴 수 있는 그 퍼밋을 받거든요. 이렇게 스티커로. 그래서 저는 여기 보면 use HOV 레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카플레인을 달릴 수 있도록 항상 해놔요. 근데 이게 저거를 한 가지 이 부분은 조금 옵션이 클리어하게 좀 다양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 카플레인에 달리는 이유는 보통 이 라인이 덜 막히고 빠르거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옵션이라는 게 맨데토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카플레인이 있으면 카플레인을 달려라는 게 아니고 얘가 카플레인을 달릴 수 있게 이제 옵션에서 허용을 해놓으면 얘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카플레인이 더 빠른 것 같으면 카플레인을 타고 아닌 것 같으면 그냥 빠져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개입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난 카플레인 달리고 싶은데 카플레인 달리다가 얘가 어느 순간에 빠져나와요. 여기 보면은 저기 avoid tolls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료도로도 피해갈 거냐 아니면 그냥 달릴 거냐 했을 때 저는 그냥 달릴 거를 해놓는데 당연히 그 레인도 훨씬 빠르겠죠. 보통은 무료로 달리려고 하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유료에서 무료로 그냥 빠져나가려고 해요. 그럴 때도 있어요. 여기가 좀 더 막힘에도 불구하고. 그럴 땐 사람들이 개입하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런 어떤 옵션에 대한 것들을 좀 더 클리어하게 이게 주행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긴 해요. 근데 이게 그럴 건 또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E2E잖아요. 그러니까 머신러닝으로 이렇게 배운 건데, 야, 이때는 이 옵션을 선택하면 무조건 그렇게 가. 그 다음에 이 옵션 선택하면 이거 무조건 따라, 이렇게 해버리면 하드 코딩이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다른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쉽게 그게 되려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냥 지금은 이제 그냥 둬요. 네가 알아서 가라. 하지만 안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안 그런 사람도 있고, 저도 처음에는 안 그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캘리포니아에 오시면 고속도로 달릴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이 카플레인과 1차선 간에 차선을 변경하시거나 할 때 저 오토바이 오는 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오토바이가 레인 스플릿이라고 레인과 레인 사이에 달리는 게 가능해요, 캘리포니아에서. 그러니까 심지어 경찰 오토바이조차도 그렇게 달리거든요. 특히 이 레인이 더블 레인 돼 있는 이 카플레인의 1차선 사이를 저렇게 가요. 근데 차선 잘못 바꾸다가 오토바이랑 충돌할 수도 있어요. 네. 충돌할 수도 있어요. 허용해 놓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제 생각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차선 변경해서 카플레인으로. 아직 3.3마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빠져나가려면. 근데 조금 아리까리하네요. 보통 이 카플레인 빠져나가는 게 한번 이렇게 들어오고 나면 한 3마일 정도 지나야 새로운 게 보통 나오는데, 아닌 데도 있긴 해요. 한 2마일 이렇게 짧게도 있긴 한데 조금 불안하긴 하네요. 여하튼 아까 얘기했지, 오토바이를 굉장히 조심해서 차선 변경하셔야 되고, FSD를 쓰면은 그런 걱정이 없어요. 뒤에서 오토바이가 오면요, 여기 카플레이 달리다가도 우측에서 오토바이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얘가 살짝 왼쪽으로 치우쳐서 비켜줘요, 지나가라고. 그러니까 뒤에도 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시야가 360도가 동시에 열려 있다는 게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거죠. 안전성에 비춰봤을 때. 네. 거기다가 인간의 반응 속도를 뛰어넘는 기계의 반응 속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사고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높은 안정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빠져나가려면 1.7마일 남았는데, 이제 여기서 정도면 이제 우측으로 가야 되거든요. 여기서 못 나가면 다음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나 모르겠네요. 저쪽에 하나 있긴 한데, 나가더라도 이러면 급하게 나갈 수도 있어요. 잘못한 길을 놓치겠네요. 네. 아니네요. 1.0, 제가 잘못 봤네. 0.3마일 여기를 지나서 0.8마일 이후에 피코 블루버드가 있으니까 이번에 여기서 나가면 되네요.
차가 이제 많이 막히는 곳이라 큰 차들도 있고요. 아마 이 트럭 앞으로 지나갈 것 같고, 저 제일 끝에 차선인데 원래는 지금 갔어야 되는데 놓칠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 트럭이 양보해 주네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저는 스탠다드 이용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프로파일에 보면은 오토파일럿 프로파일에 보면 풀 셀프 드라이빙 프로파일이라고 있거든요. 칠 모드, 스탠다드 모드, 허리 모드가 있어요. 저는 이 허리 모드를 했는데, 허리 모드라면 최대한 빠르게 가려고 하거든요. 말 그대로 허리 모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최대한 빠르게 앞질러서 가려는 성향이 있고, 근데 스탠다드 모드나 이런 거는 아예 1차선을 잘 안 타요. 2차선, 3차선 이렇게 타다가 빠지기 때문에 좀 더 여유롭게 빠지죠. 예. 그것도 좀 그러면 7모드도 있는데 조금 많이 약간은 천천히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한번 나중에 사용하실 때는 각각의 모드를 테스트를 해보고 나한테 맞는 프로파일이 뭔지를 보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게 3단계밖에 없다 보니까 100% 다 자기한테 맞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때로는 이때는 빨리 가고 싶고 때로는 이때는 천천히 가고 싶지만 그렇게까지 미세 조정할 수는 없거든요. 대신에 이게 좀 더 발전되면은 그냥 이렇게 3개가 아니라 여기에서 스크롤로 이렇게 레벨을 조절할 수 있는 단계까지도 올 수도 있겠죠. 예. 근데 그러려면 모델링이 굉장히 커지거나 뭐 약간 그런 운전하는 행동이나 성격들이 변수화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언제 가능할지는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진짜 대박일 것 같긴 해요. 예. 이제 거의 목적지에는 거의 다 왔고요. 아마 가면은 일단 스트리트 파킹을 할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고, 지금 여기 보니까 뒤쪽으로 가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은 저는 스트리트 파킹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바꿔볼까요? 바꿨는데 얘가 이쪽으로 가버렸어요, 길을. 왜냐면 뒤쪽으로 가면 골목길이라 울퉁불퉁하고, 그 다음에 도로 자체가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작업도 많이 하는지 저번 때 저기 같은 이유로 타이어에 못이 박혀가지고 땜빵 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뒤쪽으로 안 가려고 해요. 뒤쪽,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내비게이션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비게이션은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이런 미세한 부분 자꾸 이 뒤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조금 더 스무스하게 이렇게 목적지에 데려다 줄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주차할 데가 있어야 되는데 없을 수도 있겠네요. 아, 여기 있네요. 여기다 딱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좋네요. 뒤에 차가 오니까 기다렸다가 들어가죠. 여기 보시면은 엄청 미세해요. 진짜 이 평행 주차할 때 이 부분이 어렵잖아요. 붙여서 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붙여서 될지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 굉장히 잘해요. 네. 오늘 주행은 완벽했습니다. 예. 오늘 영상 이만 마칠게요. 감사합니다.